여기 성공한 개론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네. 개론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자를 알면 쉽게 이해되는데, 예. 이거 성공은 아실 거고 학자는 아실 거고 개자가 뭐냐면요, 평밀의 개자예요. 이거는 말할 논자고, 말할 논 또는 논이요. 평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쌀 팔 때 보면 대박에다가 쌀 한 대 짜리 끓는 거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쌀을 때가 딱 이게 평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르게 딱 바르게 정리하는 것을 개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 쌀을 이리 고봉으로 담았다가도 평밀으로 쌍기를 뽑아 딱 대하고 맞게끔 돼 있거든. 말도 그렇게 하고, 요즘은 뭐 쌀 대박질 하는 게 없지만은 옛날엔 전부 쌀 사러 가게 되면 한 대박 두 대박 하는데, 쌀 장사는 돼지를 잘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쌀 담는 데 따라서 양이 한 것만 팔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사는 사람은 꽉꽉 채워서 받기를 원하고, 파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찬 것 같지만은 그 기술이야. 그걸 딱 바르게 하는 것이 이런 막대 있어요. 막대 같은 그것이 평밀이에요. 이게 고르게 바르게 한다는 거지. 그게 개론입니다. 개론. 그러니까 성공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게 개론이에요. 또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성공 얘기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연결된 옛날 고역사가 있습니다. 고역사. 이게 단군 신화,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역사책인데, 하나는 천부경이라는 책이고, 어디 조금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 천부경이라는 건. 불교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기억이 못 하겠는데, 그 다음에 단군 신화에 중재도로 나와 있는 것이 삼일신고라는 책입니다. 삼일신고. 여기에 단군 신화가 나와 있어요. 삼일신고라는 책에. 그 보면 우리 왜 이런 거 아시죠? 뭐 옛날에 곰이 뭐 마늘 100쪽 들고 굴에 들어가서 그 곰 실화 있잖아요. 예. 왜 이게 사람 몸하고 겨드랑이하고 곳곳에 털이 있는데 되고 없는데 왜 있는 거 아니니까, 곰이 한 마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몇 마리 들어갔는데 한 놈은 끝까지 다 챙겨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웅녀가 돼가지고 한웅하고 결혼해서 우리 후손들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후손들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때 무슨 달력이 있었겠어요? 날짜가 갔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날짜인지. 그러니까 백날이 차고 나와야 되는데 백날이 된 줄 알고 이게 나오니까 털이 다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삼일신고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삼일신고에서 보면 성통공환이란 말이 나와요. 성통공환. 이게 한자 같아도 이거 순 우리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삼일신고에 아주 오래된 역사책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통공환이에요. 뭐냐면 모든 거 이래서 다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성통공환. 예. 근데 거기에서 통자 빼버리고 완자 빼버리고 나온 게 성공이에요. 다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는 3일 신고라는 그 역사 책에 나와 있어요. 성통공환하고 이럽니다. 예. 3일 신고라는 책이에요. 천부경 3일 신고 또 지금 한 가지 지금 뺑뺑 도는데 이름이 생각해요. 세 가지 고역사에 우리 증명하는 책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도저히 읽을 수 없어요. 나도 읽으려면 한 페이지 보려면 한 며칠 걸려. 하도 옛날 고어들이 이거 전부 끄집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고고학 내가 무슨 고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가지는데 어쨌든 그 3일 신고라는 책에 성통공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그게 거기에 나오는 성통공환이니까 이미 5,000년 전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중국 글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든 말인 거예요. 성공이란 말만큼은 순 우리말인 거예요. 성통공환이. 그래서 한자를 알면 좋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자 공부 좀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리더십을 공부하시잖아요. 저는 한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김 대표님 리더십을 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닌 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못 따라가니까. 근데 단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를 그죠? 배 중에 제일 큰 배가 무슨 배인 줄 알아요? 리더십이에요. 이거 십이잖아. 배잖아. 진짜요. 제일 큰 배요.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정확하게 쓰자면 이거예요. 지도력이에요. 리더십은 내가 끌고 가든 따라오게 하든 좌우지간의 지도력이에요. 옛날에는 끌고 갔지만 지금은 따라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군대식으로는 끌고 야 따라와 하면 따라와 follow me 하면 따라와지만 이제는 그게 아예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따라오게 하는 것은 명령 내리면 착착 오지만은 따라오게 하려 그러면 그 사람 전부 그 비유 다 맞춰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냐면 리더십은 이 지자는요 손가락 지자 손가락 지 예. 또는 가르칠 지 이거예요. 이게 글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사물을 가르친다 할 때 가르칠 지. 손가락으로 얘기하는데 손가락지 두 가지 뜻이에요. 도자는 뭐냐면 끌을 이끌 도자예요. 이끌 도자. 역자는 글자 그대로 힘역자예요. 네. 지도력이에요. 리더십은 지도력인 겁니다. 한자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를 정확하게 알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건데 사전 있잖아요, 그죠? 사전 영어 사전이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한자로 글자가 두 가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꼭 같은 같이 다 사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글자를 잘 보시면 이거 좀 배워가지고 이거는 말씀사자예요. 요거는 일사자예요. 근데 책을 보게 되면 요렇게 쓰는 사전이 있고 요렇게 쓰는 사전이 있어요. 달라요. 이 말씀사자 이 사전은 어떤 책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을 보게 되면 기억하면 이제 제일 먼저 가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죠, 그죠? 가는 어떻게 하고 그 소리 이런 게 쭉 이어져서 정확하게 한 모음 자음 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사전이라 그 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어 사전은 이 사전이에요. 근데 요 사전은 뭐냐? 한글은 똑같이 요 사전은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 5월 9일 어제 5월 8일 어머니날 5월 19일 무슨 날 5월 10일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발생한 것을 가나다라 순서대로 쭉 해놓은 것이 사전이에요. 그 일이 발생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은 사전이에요.
요거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를 풀어서 발음이 어떻고 설명까지 깊이 해놓은 것이 사전이에요. 이걸 잘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국어 사전 할 때는 이게 국어 사전이에요. 예. 그러나 무슨 경제 사전이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이 사전이에요. 예. 왜 그거는 글자를 쭉 순서대로 글자 기역, 연, 디귿, 이걸 그걸 가지고 가에서 기역부터 시작해서 쭉 자음, 모음, 뭐 국어 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전이고 요거는 뭐냐면 경제,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쭉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걸 가나다라 순으로 또는 A, B, C 변을 해 놓은 거고. 예. 그래서 한글을 보면 얼핏 똑같지만 둘 다 한글로 사예요. 전자는 뭐냐면 책이란 뜻이고 법이란 뜻도 되고 의식이란 뜻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르침이란 뜻도 되고 바르다는 뜻도 있고 전자예요. 주로 이거 책 전자라고 그래도 법 전자라고 그러기도 해요. 여기서 사전이니까 말씀의 책이라는 이야기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 법전 할 때 여기 앞에 사전 법전 할 때 이 전자를 써요. 법전 그럼 법책이에요. 이게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그 두 분들 때인데 뭐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고객이 오면 논리적으로 절대로 그 사람하고 이론적으로 고객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손님 다 달아나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물건 파는 것이 중요해요. 안 팔고도 소득이 발생 안 하는데 그 내가 논리적으로 해가 내가 이겼어. 그 사람 기분 나빠서 갚았어. 뭐 남는 게 뭐 있어. 예. 틀렸어. 틀렸더라도 나중에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선 내 제품을 팔아놓고 볼 일이에요. 이게 영업사원이 논리에 싸워서 이기면 그 영업사원은 제로인 거예요. 그는 영업사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과학자야? 아닌 거예요. 그거 하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고객하고 토론하지 마라. 물으면 답변만 해주면 돼요. 아, 그게 틀렸고 말이야. 내게 이긴 바지. 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틀린 말 해. 참아야 돼요. 그게 아닌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말이 틀려서 그게 아니고 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제품은 이렇고 이리 나가야지. 당신 말 틀렸어. 이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절대로 그 조심해야 될 일 여러분들께서. 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릴 자료는 한두 가지가는 대단히 새로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뭐 저도 100%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은 참고로 해서 남는 거 우리 김 대표님 돌려드리세요. 오늘 안 오신 분들 해야 되니까. 유전자 치료 이거 한자로 안 바꿨습니다. 바꾸면 여러분들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유전자 치료제 CGT 한 번이면 평생 약 안 먹어요. 앞으로 이런 약이 나오는 겁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는 Cell Gene Therapy입니다. 는 단 한 번 치료로 최대 평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입원 비용도 들지 않아 보건 시스템에도 유리합니다. 앞으로 이런 약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윌슨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CGT 분야 권위자인 제임스 윌슨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종전 약들이 증상을 치료했다면 CGT는 CGT 위에 있는 이겁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CGT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했다. CGT는 선천적 유전병을 앓는 환자에게 건강한 유전자를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CGT 개발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윌슨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의학과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과학자이다. 40년 넘게 CGT를 연구하면서 논문 700여 편과 1200건이 넘는 특허를 냈다. 대학 교수예요. 그는 펜실베니아 유전자 치료제 연구소의 희소 질환 센터를 총괄하며 SK 우리나라입니다. SK가 투자한 미국 CGT 위탁 개발 생산
회사 CBM의 과학자문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윌슨 교수는 체내 CGT를 주입할 때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하는데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의 AAV라고 합니다.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의 안전성, 효율성을 높여 치료제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역할을 했다. AAV는 1960년, 1970년대 제한된 유전자 전달 방식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조가 어려웠다. 그는 이전보다 효율성을 100배 가까이 높이고 제조도 쉽게 개선했다고 했다. 현재 승인된 CGT 가운데 3종 개발의 윌슨 교수의 AAV 기술이 활용됐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품에서 승인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가 대표적이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정상으로 태어나지만 근육을 조절하는 뉴런 신경세포 뉴런이 빠르게 퇴행하면서 치료를 못하면 대부분 10대를 못 넘기고 사망하는 희소 질환이다.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성 정상 유전자를 넣어 치료하는 원리다. 윌슨 교수는 지금 AAV 기반으로 의약품 수백여 가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희소 질환 치료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심 기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이 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런 신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학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식을 알아두면 좋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마련해 본 겁니다. 저 하술적으로 내가 무슨 의사다고 이런 거 전문 아닌데 다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더 비슷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 안다 그래서 토론해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현실이 될 때 그러나 미리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그러나 이제 좀 더 깊이 내 완전 고객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할 때는 내 지식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굴복시키는 거죠. 더 여러분이 말을 믿게 만들어요. 그다음 이게 참 내가 놀라서요. 혈액형 ABO, MNSK 인간 혈액형은 44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밖에 안 돼. 5가지도 안 되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그거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혈액형이 44가지라는 게 나왔어요. 생리학 박사 나홍식 몸 이야기에서 나온 책인데 작년 국제수혈학회 보고서 발표 RH 양성 음성으로 나뉘어져 혈액형 성격서를 믿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혈액형과 성격을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방송작가 노미 마사히코가 쓴 책 혈액형 성격설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통하는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 혈액형이 A, B, O형 분포가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테말라는 국민 90% 이상이 O형이며 다른 중남미 나라도 비슷합니다. 인구 이동으로 중남미 혈액형 분포가 변하고 있지만 이들의 조상은 거의 100% O형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혈액형 성격설대로라면 중남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O형 성격이어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A형의 사망률이 높듯이 O형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잉카 제국 사람의 상당수를 희생시켜 멸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페루의 잉카 제국도 왕창 망한 게 질병전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 있죠. 국제수혈학회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형은 A, B, O의 RH 외에 MNS, DFI 등 총 44가지가 있습니다. ABO식은 A, B, O, AB형이지만은 RH식은 음성과 양성 마이너스 플러스 RH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사람의 혈액형 44가지가 모두 RH식으로 두 종류만 있더라도 경우의 수가 2의 44제곱 약 180억이나 되니 세계 인구 80억을 훌쩍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손가락 지문이 다 다르듯이 전 인류는 모두 제각각 혈액형을 갖는 셈입니다. 혈액형은 적혈구막의 항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혈액형 갖고 무리하게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뒤에 나온 거 전부 한자로 빨간 걸로 요 나온 거 전부 다 해놨으니까 뭐 틈나면 또 틈나면 한 번씩 좀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는 자료들은 전부 뒤에 한자가 다 착해져 있으니까요. 제일 앞에 드는 한자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수와 하수. 고수, 하수 뜻은 아시죠? 예. 수가 높은 사람이고 수가 낮은 사람이 고수, 하수. 하수는 어렵고 복잡하다. 고수는 쉽고 단순하다. 이 말뜻을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모든 역사를 통해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겨왔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라. 이게 단순히 당신만이 옳소. 내가 물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 좋은 거니까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팔아서 나중에 뒤에 꿀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애플과 이케아, 뮤지 모두가 그랬고 오래된 유행가 가사가 그랬다. 초대박 신제품은 늘 조작이 쉽고 생각 잘 들으세요. 초대박 신제품은 늘 조작하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쉽고 단순한 제품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함이란 경지는 말처럼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 소위 먹물계청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먹물계청은 말이나 글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다. 유식한 사람이 지가 유식하다고 일반 사람이 읽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비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미는 아예 길에 난망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읽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하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제가 한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못하니까 둘러대서 복잡하게 무슨 헷갈리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결국 진짜 고수는 세 가지 특징은 가장 쉽게 말하고, 자, 고수의 특징은 가장 쉽게 말하고 복잡한 걸 단순하게 처리하며 엄청 재미있는 사람이다. 여기 고수입니다. 그러면 하수예요. 네? 그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사업에 요 뒤에 전부 빨간 글자 한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수 2입니다. 요 재밌어요. 하수는 싸운 다음에 이기려 한다. 고수는 이긴 다음에 싸운다. 이거 잘 음미하세요. 여러분 사업에 적용 잘 하시도록 하세요. 네. 무슨 뜻인가 이러면 한 10번, 20번 계속 읽어보라고 뜻이 나올 거예요. 싸움 고수와 무술 고수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무술 필요 없어요. 이기는 장대이니까. 일본 검객 전설 미야모토 무사시, 옛날 일본 역사에 보면 미야모토 무사시는 최고로 유명한 검객이에요. 오륜서엔 적이 되어보는 법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는 싸움은 단 1회뿐이라고 생각하라. 반드시 적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라고 했다. 여러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는 겁니다. 전쟁이란 최고 수준의 역발상 게임이자 비장의 수읽기다. 전쟁학의 바이블 손자 병법에는 선성구전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성산을 확인한 뒤 전쟁을 벌이고 지는 군대는 전쟁부터 벌린 뒤에 승리의 요행을 찾는 거다 그랬습니다. 결국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다. 과연 당신은 고수인가 하수인가? 저 다음 주 오시면 고수 3 드릴 겁니다. 이 잘 읽어보세요. 이거 내뿌리고 읽으세요. 이게 터득하면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의 강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될 거예요. 이 제가 드리는 자료들은.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영업의 관계를 좀 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료가 여러분에게 배포되지 않습니다.